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직원을 야단치는 법이라는 주제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점장님은, 디자이너는 하급자를 아니면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잘 혼내십니까? 그러면 왜 혼냅니까? 원장님은, 점장님은, 디자이너는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나 밑에 있는 직원들을 왜 혼내지 않습니까? 혼내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 이 두 가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직원들을 야단치고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목적에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야단치는 목적입니다. 즉, 직원을 야단치는 목적. 첫 번째는 행동과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때요?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폼부터 가르쳐요. 그렇듯이 미용도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기본적인 미용에 대한 어떤 철학, 사명,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 가르쳐 준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흐트러지면 선배는, 리더는, 원장님은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야단친다는 것은 그 직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강한 관심의 표명이에요. 관심의 표명이라고. 그래서 야단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애정과 관심이 있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발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나태하고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간은 그냥 두면 자꾸 부정적이고 나태하고 게을러져요.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자꾸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누군가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 리더들은 그것들을 꼭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3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팀워크, 미용실도 그렇지만 이 조직에서는 흐트러진 누군가를 잡아줌으로써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가도록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둘 키웁니다마는 둘째는 거의 혼낼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큰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면 둘째는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게 예시가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컨트롤함으로써 경종이 돼요. 그러니까 매장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룰에서 어기는 직원들한테 방향을 잡아주면 그게 경종이 돼서 나머지 직원들도 따라하게 되는 인간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체적인 어떤 실적의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종을 울린다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또 강한 관심을 표명해서 분발심을 일으켰을 때 조직, 팀은 어떤 퍼포먼스, 전체적인 실적을 향상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야단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야단을 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야단을 못 치는 오너, 마당을 못 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 자신이 이행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경우예요. 간단한 예로 내가 매일 지각하고 있으면서 너 지각하지 마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하면서 직원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긴 어려운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선행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야단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야단 못 치는 이유 두 번째, 직원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부족한 경우예요. 키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 그러면 왜 부족할까요? 이런 경우를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죠. 직원을 육성해서 잘 키웠는데 이제 조금 쓸만하니까 나갔어요. 한번 그래도 또 키워보니까 또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멈춰있지는 않는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예요. 몇 번을 키워봤는데 그것이 안착을 안 하고 내 사람이 안 되고 잊어버렸을 때, 아니면 그 육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생각이 없는 경우, 그냥 일하고 뭐 새로 오면 쓰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없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꺼린다. 특히 신입 직원이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직원들하고 있을 때, 물론 서로가 어떤 친분 관계를 맺는 일정한 기간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 길게 둬서 서로가 불편하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방관하게 되는 거죠. 너무 편해지면 하지 이렇게 두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길게 갖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훈계하고 어떤 틀에 잡을 때도 일정 기간, 그러니까 어느 기간 꼭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그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게 정말 잘한 걸까? 혼내야 될까?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다? 제가 교육 중에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직원들이 10가지를 잘못했을 때 몇 가지를 혼냅니까? 물어봐요. 제가 답은 3가지를 혼내라. 10 중에 7은 묻어두고 3을 혼내라. 자, 그러면 그 3가지는 크게 잘못한 것을 혼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기본 룰을 어겼을 때 혼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후자입니다. 큰 잘못은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작은 잘못은 뭐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를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큰 것이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다. 그런 부분을 이 파트에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본인 입장이 인식이 덜 됐어요. 어느 날 진급하거나 이렇게 직책을 달았는데 자기 입지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덜 됐어요. 뭐 같은 직원이지 이런. 자, 제가 실질적인 애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데 왜 저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지? 그랬더니 사실은요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같은 동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점장, 책임자, 리더로서 아니면 심지어 원장님으로서 그 위치가 있는데도, 한 지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있는데도 그걸 보고라는 개념과 고자질이라는 개념을 못 바꾼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관리자 교육할 때 그걸 얘기합니다. 고자질이 아니라 보고를 해서 개선을 시키고 미용실 전체의 역량을 강화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점장들,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보고는 절대적인 생산의 덕목이다. 꼭 해야 된다. 기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훈계하고 혼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합니다. 꼭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덜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야단치는가, 그 다음에 직원을 야단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가 라는 부분은 다음 2파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을 훈계하고 야단치는 방법, 목적,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